이해 안 돼. 겁나게 쳐요.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서윤이도 보면 알아. 자, 너네 일단 주기율표에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배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니네 원자 번호 뭐 가지고 얘기를 했죠? 원자 번호는 원자 안에 들어있는 너네 필기하는 사람 여기를 먼저 쓰셔도 돼요. 그다음 원자 안에 너네 플러스 띠는 양성자, 그 다음에 전개 안 띠는 뭐 있었어?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원자 핵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겉에 마이너스 띠면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뭐야? 전자. 근데 원자 번호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뭐 가지고 매겨? 플러스 D는 무슨 개수? 양성자 개수 또는 마이너스 D는 전자 숫자 가지고 원자 번호 매긴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원자의 질량 문제풀이 할 때 원자의 질량, 원자량 배웠잖아요, 그렇지? 원자의 질량은 뭐 가지고 매긴다 했죠? 기억하네. 양성자 숫자랑 중성자 숫자를 합해서 원자량, 원자의 질량을 얘기해요. 질량을 따질 때는 왜 전자는 무시해버려? 너무 가벼워서. 네? 너무 가벼워서. 뭐 양성자, 중성자도 엄청 작고 다 작은 건 마찬가지고 전자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질량을 따질 때는 전자는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너는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죠? 사연이도 외웠는데 예를 들어서 염소가 있다 그러면 염소 몇 번? 17번. 오, 이거 딱딱 나와. 수엘리베, 붕탄질성, 플레나마, 알기위낭, 염화칼칼해서 세어보던지 하면 17번이죠. 얘는 항상 원소 기호에서 원자 번호는 왼쪽 아래에다가 쓴다 했어. 맞니? 기억하겠지만 혹시나 까먹은 사람을 위해서 원자 번호 왼쪽 아래에다가 써줘요. 그러면 얘가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17개가 있다는 거죠. 원자 번호 17번이니까. 그리고 전자도 몇 개? 17개. 전자는 조금 있다 하고. 그리고 요 염소의 원자량이 35라고 하자. 근데 원자량은 요 원소기호 왼쪽 위에다가 써주는 거야. 원자 질량은. 그리고 원자량이 35니까 중성자는 몇 개 있다는 거죠? 18개죠. 왜? 원자 번호가 17번이니까 양성자가 17개고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원자량, 원자의 질량을 따져주죠. 그치? 그럼 전자가 17개인데 17번이니까 너네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이런 껍질이 있다 그랬죠. 무한대까지 있어요, 껍질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 그래? 전자 껍질. 근데 첫 번째 껍질에는 공간이 작아서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그랬니? 최대 2개밖에 못 들어가. 공간이 작아서. 근데 두 번째 껍질부터는 전자가 몇 개씩? 8개씩 들어가요. 그죠? 8개. 그래서 이런 거 했었잖아. 안정해지려고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채워질 때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씩 이렇게 채워질 때가 이 원소가 어떻게 된다 했지? 안정해지는 거죠. 요건 규칙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규칙이야. 그러면
염소는 17번이니까 전자가 17개네. 그러면 2개, 8개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넣고 7개가 남죠. 네? 그럼 얘는 안정이 불안정이? 불안정이에요. 288이 안 맞으니까. 288이 돼야지 안정이 됩니다. 자, 이런 거였고 그때 그거는 288하고 요 남는 전자가 있어요. 요 남는 전자는 뭐라 그러지 이름을? 원자까지. 다 기억하네. 화학별로 이거 다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원자과 자체.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의 배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세로줄을 뭐라 그랬지? 세로줄을 족이라 그랬니? 죽이라 그랬니? 족. 그 복사신고 참고해서 보세요. 세로줄을 족이라 그랬죠. 족. 세로줄이 족이 1쪽부터 몇 쪽까지? 18쪽까지 있다 그랬어. 18쪽. 까먹거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서인이도 물어봐. 헷갈리거나 그러면 18쪽까지 있는데 여기가 1쪽. 원장님 왜 화나셨나? 자, 여기가 2쪽. 이렇게 13쪽 이렇게 가잖아. 네. 근데 1번부터 20번까지만 우리가 배치할 줄 알면 되는데 1번부터 20번까지는 요거 3족부터 12족은 없다 그랬어. 그 주기율 그 있는 거 같이. 네, 그래서 근데 요 족은 뭐 가지고 매기죠? 원자과 전자 숫자로 매긴다. 1쪽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몇 개? 1개. 2쪽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2개. 13쪽은 3개. 13개가 나올 수가 없어. 봐봐. 원자과 전자가 뭐라 그랬어? 288하고 남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럼 28하고 13개가 남을 수가 있어? 없죠. 그래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 5개, 6개, 7개. 18족은 0개. 이렇게 배치하는 게 족이라고 그랬고 그러면은 이 염소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7개죠. 7개니까 몇 쪽에 있을까? 17쪽 요 밑으로 가면은 여기에 염소가 있어요. 거기 17쪽 밑에 보면 염소 있니? 네. 그치? 찾았어?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아니, 니네 까먹은 사람들이 있네.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서 마그네슘 하자. 마그네슘이 12번이고요. 얘 질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5라고 하자. 이 원소들마다 원자량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도 못 외워. 자, 그러면 얘는 12번이니까 원자 번호가. 이 원자 안에 양성자가 몇 개? 12개. 그리고 질량이 원자량이 25니까 중성자는 몇 개? 13개. 그래서 2개 앞에서 질량이 25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자 번호 12번이니까 전자도 12개네. 그럼 첫 번째 껍질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그럼 세 번째 껍질은 2개. 28하고 2개가 남겠죠. 그럼 얘 원자과 전자는 몇 개? 2개. 그치? 그럼 얘는 몇 쪽에 배치가 돼 있을까? 그치? 2쪽. 됐니? 그래서 이 2쪽 밑에 가면은 마그네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줄은 뭐 가지고 매긴다 그랬지? 가로줄은 죽이라 그러는데 뭐 가지고 매긴다 그랬죠? 전자 껍질. 그래서 주기는 주기율표에서 몇 주기까지 있다고? 7주기까지. 그치? 그 7주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염소는 전자 껍질이 몇 개니?
전자가 2, 8, 7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껍질이 3개죠. 그럼 몇 주기에 있어요? 3주기에. 그치? 3주기 가로질러 있고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27주. 요게 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마그네슘은 껍질이 몇 개니? 3개. 3주기에 있죠? 근데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몇 쪽? 2쪽에 여기에 마그네슘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기억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야.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배치할 수 있어야 되고 해보자. 수헬이 맨 끝으로 간다 그랬어요. 수헬. 그 다음부터는 차곡차곡 넣으면 돼요. 수헬, 리헬. 그 다음 뭐야? 분탄, 실산, 풀넨, 남아, 갈규, 인황, 염화, 칼 해서 20번까지. 그치?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문제 내보자. 알루미늄은 주기가 3주기네. 그럼 전자 껍질이 몇 개니? 3개, 2개, 3개. 그치? 그리고 13족이네.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맨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가 3개. 그럼 안쪽에는 전자가 어떻게 돼? 2, 8 이렇게 꽉 차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13개네. 그럼 마이너스가 13개니까 원자에 관해 플러스 양성자도 몇 개야? 13개가 돼야지 중성이 되는 거죠. 원자는 무조건 중성이야.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은 양성자 13개, 전자 13개 갖는 원자 번호 13번이 되는 거지. 이게 배치하는 거야. 그럼 288 되면 안정하다 그랬는데 그 여기 원소 중에 몇 쪽에 있는 원소들이 안정한 애들이지? 18쪽.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8개가 아니고 0개. 그러니까 288하고 남는 게 없어요. 헬륨이 2번이잖아. 헬륨이 2번이니까 어떻게 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네온이 10번이에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아르곤이 18번이에요. 그러면 2, 8, 8. 그럼 얘네들은 어때? 288하고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원자과 전자 0개 안정한 애. 그래서 얘네들은 안정한 애들이기 때문에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반응을 안 한다. 그래서 지 혼자 보통 다. 아까 너네 문제 질문한 것 중에 헬륨 있었잖아. 헬륨은 He2가 막 2개씩 3개씩 붙어 다니니? 아니, 지 혼자 다녔죠. 왜 지 혼자 다녀도 안정한. 안정한.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될까? 나머지들은 288에 맞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불안정하니까 나머지들은 화학 결합을 해서 여기다 쓸까? 이쪽에다 쓸게요. 나머지 애들은 얘네들이 화학 결합을 해서 붙어 다니게 되는데, 네? 그럼 결합을 하는 이유는 왜 그래? 안정해지려고. 응? 누구와 같이? 18쪽에 얘네들 같이 안정해지기 위해 결합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 화학 결합 크게 2가지 배웠어요. 뭐 배웠니? 이온 결합하고 또 뭐? 공유 결합을.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이온 결합은 한번 배웠기 때문에 빠르지 않지?
정리만 해봐. 선생님이 한번 들어보고. 이온 결합은 너네 중학교 때도 배우는 양이온하고 뭐가 결합하는 거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건데 양이온은 원소 중에 일반적으로 무슨 원소? 금속들이 이온되면 양이온 된다 했죠.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가 이온될 때 음이온이 된다 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라는 얘기는 예외가 있어요. 그게. 수소가 예외인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원소 중에 비금속하고 어떻게?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죠. 뭐 이렇게 결합하는 게 공유결합이었어. 자, 이거 쓸 데가 없으니까 조금 지우고 쓸 건데,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나머지 원소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 빼고는 화학 결합을 해서 얘네가 이렇게 288을 맞춰주죠. 맞춰줘서 결합을 해서 안정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결합을 해서. 자, 그때 왜? 왜? 왜 웃어? 아니 음료수 소리가 웃겨서. 음료 소리가? 너네 어떤 게 금속이고 어떤 게 비금속인지를 좀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럼 선생님 거기 주기율표 하나로 복사해서 나눠줬는데 거기에서 노란색이 전부 다 무슨 원소야? 금속이에요. 노란색이. 금속은 엄청 많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연두색이 뭐야? 비금속이야. 에이 진짜. 자, 그러면 너네 원소를 외울 때는 금속을 외우는 게 편해? 비금속을 외우는 게 편해? 비금속이 적으니까 비금속을 외우는 게 편하다고 했죠? 됐나? 자, 그래서 보자. 자, 비금속 중에 보세요. 잘 봐. 기억 좀 떠올려봐. 비금속이 요거 수소 비금속이에요. 얘가 좀 특이한 놈이라 이렇게 외톨이. 네? 그래서 금속이 가운데나 왼쪽에 있는데 얘 혼자 비금속인데 이쪽에 가 있어요. 제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이 이제 비금속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화학 반응을 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제껴두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비금속이 누가 있어? 수소. 산소.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인황. 인, 황, 염소.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중에 브로민하고 아이오딘까지 좀 알아두시라 그랬죠, 선생님. 브로민, 아이오딘. 이 밑에 있는데 얘네가 20번이 넘어갔지만 브로민, 아이오딘. 이 몇 개니? 10개죠. 이 10개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네? 비금속 10개. 10개. 따뜻하니까 졸립지 또. 보면 이제 안 춥지? 좋아요. 거짓말. 껐다 켰다. 근데 너무 따뜻하면 또 졸려. 자, 그래서 비금속 요 10개 정도 머릿속에 좀 있으셔야 되고, 그럼 아까 이온 결합은 금속은 양이온 되고 비금속은 어떻게 돼? 음이온 돼서 이온 결합한다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고등학교 때도 문제 잘 나오는 게 요거. 이름 뭐니?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이죠. 예, 나트륨은 여기 비금속이 없어요. 그죠? 금속이야. 그치? 금속이니까.
무슨 이온이 돼요? 양이온. 양이온 되고. 염소는 여기 있어요. 비금속. 그 무슨 이온? 음이온 돼서.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돼서 결합하고 있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럼 나트륨이 몇 번? 11번. 그럼 원자에게 양성자가 양성자가 몇 개? 그리고 전자가 11하나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하나. 그리고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얘가 원자과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버리죠. 버려버리면 28 안정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원자과 전자 하나를 버려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하나 더 세니까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지. 그치? 그 염소는 몇 번? 17번이니까 양성자 17개, 전자가 17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8개. 옆에서 그래서 찌그러들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7개인데 하나. 그럼 288이 안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버린 전자를 어떻게 받아 먹어서 8개를 만들어버리죠. 응? 그럼 어떻게 돼? 양성자는 17개인데 전자는 18개.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더 세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음이온 되는 거죠.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금속은 전자 버려서 양이온, 비금속은 전자 얻어서 음이온. 그러면서 28, 288 서로 안정해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니까 둘이 끌어당겨서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온 결합이죠. 얘는 이름 어떻게 읽지? 얘는 나트륨 이온. 그러니까 양이온은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자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고, 얘는 어떻게 읽니? 염화이온. 음이온은 화자 붙이고 이온자를 붙이는데 소는 또 생략하기로 했다 그랬죠. 염화이온. 그럼 이온 결합하고 있는 물질의 이름은 음이온부터 읽어준다 그랬죠. 뒤에부터. 염화이온, 나트륨 이온이니까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읽어요. 염화 나트륨. 여기 이온 결합 물질, 그치? 그때 선생님 앞에서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이 해줬어요. 기억나고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물질. 대표적으로 물 같은 거 있네요. 물 같은 거. 수소, 비금속이죠. 산소, 뭐야? 비금속이지. 이렇게 비금속끼리 결합하면은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죠? 그리고 수소는 2개가 있고 산소는 하나가 있으니까 누가 중심에 있는 원소일까? 개수가 적은 게 중심이 있겠죠. 그럼 산소가 중심에 있어요. 산소가 몇 번? 8번. 8번. 그럼 전자가 2, 6. 응?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 그치? 맞아? 2, 6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원자과 전자 6개. 그치? 그래서 두 번째 껍질만 그리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가 있었어. 전자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그 두 번째 껍질이 8개가 안 되니까 불안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소가 1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 하나 있어요. 그럼 수소가 어떻게 해? 나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밖에 없어. 불안해. 네 거 하나 같이 쓸게. 그치? 그럼 전자를 같이 쓰면은 수소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되는 효과가 생기잖아. 그치? 그럼 얘 안정이시겠죠. 그럼 이쪽 수소도 어떻게 돼? 나 네 거 하나 같이 쓸게. 그러면서 전자를 같이 쓰면서 그럼 산소도 어떻게 돼? 나 두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 6개밖에 없어. 2개 모자라.
니 거 같이 쓸게. 그럼 8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같이 쓰면서 결합하고 있는 게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결론적으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하거나 또는 비금속끼리 공유 결합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물질들은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결합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정해지려고. 네? 기억나나? 기억나나? 자, 화학 결합 되게 중요하고요.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 번씩 배웠어요. 그 전에 수업했던 거 영상 다 있으니까 저희가 혹시나 다시 보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든지 말하세요. 그거 보내줄 테니까. 알지? 그리고 어차피 이거 화학 카이탑 배우면서도 또 나와요. 거기서 또 자세하게 한번 할 거야. 그래서 화학 결합은 이런 거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요. 너네는 개정이 돼서 개정 교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개정되기 전에 배웠던 게 있는데 그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정된 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거니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한 번은 더 쉬어야 되겠지? 네. 2번. 2번 쉬는데. 그래 아까 쉬었으니까 2번 쉬는 거네. 아니 2번 더. 아 2번 더 쉬어야 돼? 봄이 시간으로 왜 그럴까? 시험 끝나서 그런 거지? 그거 왜지? 봄이 시험 기간에 숙제 검사 받을 사람이 없어갖고 선생님한테 와서 숙제 검사 좀 해주면 안 돼요? 시험 기간에 선생님들이 바쁘셔 다들. 그때 현지하고 같이 왔었나? 아니요. 다른 애. 아 다른 애. 자, 요건 안 했어. 오비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기 좋아요. 자, 오비탈이 뭐냐면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또는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자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돌아다닌다 했어? 2개. 2개. 네? 2개. 근데 이 전자가 돌아다니는 전자 껍질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껍질 안에서도 돌아다니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 두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 존재한다고? 8개. 8개. 그럼 이 8개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 껍질 안에 또 있어요. 세 번째 껍질도 마찬가지죠. 껍질은 무한대까지 있어요. 자, 그때 요거부터 볼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부터 8개씩 이렇게 들어간다 했죠. 근데 니네 전자가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질까 작아질까? 그거 모르냐? 그럼 그거부터 해야 되겠네. 오비탈부터. 봐봐. 원자핵이 있어. 껍질이 이렇게 있잖아. 응? 껍질이 이렇게 무한대까지 있어요.
전자가 너네 여기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하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크니? 첫 번째? 예? 니네 이거 모르는구나. 그때 얘기 안 했나? 했는데. 아, 까먹은 거야? 얘네 전자들은 바깥쪽 껍질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커져요. 안쪽이 작고 바깥쪽으로 갔어.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큰 거야? 두 번째 게 에너지가 더 큰 거야. 그리고 너네 자연의 대부분의 현상은 에너지가 작을수록 어떻게 돼? 안정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가 전자가 가장 안정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채워질 때 에너지가 작으면 안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부터 가능하면 전자가 채워지는 거야. 첫 번째 전자가 안 채워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껍질부터 전자가 막 들어가고 그런 경우는 불안정한 상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부터 어떻게 돼? 288 이렇게 채워지는 거지.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껍질에서 돌아다니는데 이 껍질에 번호를 매겨놓은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양자수라고 해요. 주양자수. 첫 번째 껍질은 주양자수 1, 두 번째 껍질은 2, 세 번째 껍질은 3 이렇게 해서 번호를 매겨놔요. 주양자수. 표시할 때는 n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껍질에 이름도 있어. 첫 번째 껍질의 이름은 K 껍질이라고 해. K 껍질. 이거 얘기 안 했니? 했던 거 같아. 안 했어? 기억나? K부터 시작해요. K, L, M, N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전자들이 껍질에서 돌아다니는데 요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여기는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옮겨갈 수는 있다겠지.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어떻게 내려올 수는 있어. 빈 공간이 있으면 내려갈 수 있어요. 얘가 올라갈 때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전자가. 커지니까 이 밑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내려갈 때는 거꾸로 어떻게 돼?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니까. 전자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내려갈 수 있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됐니? 서윤 됐어? 응. 자, 그러면 요 껍질 안에 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 오비탈이라는 게 있는데 오비탈이 S 오비탈, P 오비탈, D, F 뭐 이런 오비탈들이 있어요. 종류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요거 두 가지만 배워요. S하고 P. 왜 두 가지만 배우냐면은 선생님 개정되면서 이거 빠졌다며요. 너네는 이제 개정된 걸로 이제 새로운 걸로 배우는데 화학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니네 선택 과목이라고 들어봤어? 이제 화학을 배우고 화학에 또 세분화된 또 과목들이 있어요. 그걸 선택을 하거든. 거기에서 나와.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 오비탈은 두 가지만 배우게 되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는 1번부터 몇 번까지만 알면 돼? 20번까지만 알면 되죠? 20번까지 하면은 SP까지만 알면 돼요. 거기까지 다 들어가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오비탈에 S오비탈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공간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 이 동그란 공 모양의 전자들이 돌아다녀요. 이걸 S오비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동그란 공간 S오비탈은 첫 번째 껍질부터 존재를 해요. 첫 번째 껍질의 이름이 뭐라고? K 껍질. 주양자수 몇 번? 1번.
첫 번째 껍질부터 동그란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원자핵이 있을 때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동그란 공간이 있고, 그러면 첫 번째 껍질부터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껍질도 어떻게 돼? 동그란 공간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피오비탈이라고 있어요. 피오비탈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했고, 약간 아령같이 생겼다 그래서 얘 모양은 아령 모양이라고 하고, 아령 모양. 얘는 첫 번째 껍질은 없어요. 이 공간이. 두 번째 껍질부터 있어요. 두 번째 껍질.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없고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해서 아령 모양의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피오비탈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이런 원자는 입체죠, 입체. 공같이 둥그렇잖아, 그렇지? 입체면은 X축, Y축, Z축으로 표시하면 입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S오비탈은 어차피 공 모양이기 때문에 X, Y, Z를 따졌을 때 그냥 공이 아니. 근데 P오비탈은 이렇게 RM 모양이기 때문에 X 방향으로 RM 모양의 공간이 있는데 요거를 PX 오비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렇게 RM 모양의 공간이 있어요. 요거를 PZ 오비탈이라고 하고, 아니 PY 오비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이렇게 RM 모양의 공간이 있어. 이거를 PZ 오비탈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몇 번째 껍질부터 있다고? 두 번째 껍질.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X축 방향으로 PX 오비탈이라는 공간이 있고, Y축 방향으로 어떻게 돼? PY 오비탈이라는 이런 공간이 있고, Z축 방향으로 PZ 오비탈이라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이 있어. 두 번째 껍질에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조금만 더 보실게. 봐봐. 지루할 텐데 조금만 더 보세요. 이 한 개 오비탈에는 전자가 한 개 아니면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최대 오비탈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 한 개 아니면 어떻게 돼? 두 개까지. 여기도 한 개 아니면 두 개까지. 여기도 한 개 아니면 두 개까지. 이렇게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껍질에는 무슨 오비탈밖에 없다고? 공간이 S 오비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전자가 돌아다니는 공간이 요거밖에 없어. 그럼 전자가 한 개 아니면 두 개. 최대 몇 개 들어가? 두 개 들어가죠. 첫 번째 껍질.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은 S 오비탈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몇 개가 돌아다녀? 두 개. 동그란 공간이 있어. 두 개가 돌아다니고. 근데 두 번째 껍질부터는 또 무슨 오비탈입니까? P 오비탈이 있다고. 근데 P 오비탈은 이렇게 X 방향, Y 방향, Z 방향 공간이 세 개가 있어. 그럼 X 방향으로 몇 개? 두 개가 돌아다니고. Y 방향으로 몇 개? 두 개. Z 방향으로 몇 개? 두 개.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총 전자가 몇 개에 돌아다니는 거야? 8개 돌아다니죠. 이렇게 해서 2팔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니? 뭐 하는 건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전자 껍질이 있다 거기까지 배웠는데 이 껍질 안에도 이렇게 전자들이 존재하는 공간. 왜 확률이라고 표시했냐면 전자들은 엄청 빠르지. 엄청 빨라서 여기에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두 놈이 돌아다니는데 딱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얘가.
그래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확률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D하고 F는 고등학교 때 절대 안 배워요. 대학교 때 만약에 화학 전공 쪽으로 간다 그러면 대학교 때 한번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얘네가 또 저기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세요. 공간이 있다. 더 자세한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렇게 알아두고 아까 우리 언제 잤죠? 1시간 지났니? 아직 안 지났지? 지났어요. 지났어? 네. 그래? 그래 시험도 이번 주에 끝나고 했으니까 그래 조금 샷할게. 졸린 사람은 지금 좀 자.